쉬운 주식에서 쉽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호당이에요. 주식 안 어려우세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으면 아무래도 본인 욕심만큼은 주식이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잘 오르고 있죠. 잘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좌가 마이너스거나 플러스여도 영 신통치 않거나 좀 그런 분들이 이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앞으로의 이 10분 동안에 펼쳐지는 그런 영상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들 투자 인생, 주식 인생이 정말 180도 완전하게 다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그 끝에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마법의 시간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오늘 이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디테일이나 팁을 전부 다 말씀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려운 주식 4대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VC랑 창투사나 지주사 같은 이쪽 부류는 자회사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들이 분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게임주랑 엔터주는 사드라든가 한한령이라든가 대외 변수 영향이 너무 많고, 연예인이 사고 뭉치면 갑자기 엔터주가 하락을 하고, 게임주는 갑자기 경쟁 게임이 확 떠버리면 또 하락을 하고,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이 두 개 섹터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이오주는 재무제표를 볼 수가 없고, 임상도 임상하다가 갑자기 재료세포가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서, 그리고 사실 이게 양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지표들이 바이오주에 많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쉬운 주식은 뭐가 쉬운 주식이냐면, 그 사업 영역이 굉장히 심플한 주식들이 쉬운 주식이에요. 이렇게 쉬운 주식들에서 시장이 흔들리든 어쩌든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어야 나중에 바이오주 가서도 엔터주 가서도 수익을 팍팍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쉬운 주식에서 쉽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초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은행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본질을 꿰뚫어 보면 주가가 굉장히 쉽게 보여요. 예대 마진이라는 걸로 은행은 장사를 해요. 어떤 말이냐면, 은행이 기준금리 따라서 돈을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고객이나 기업한테 빌려줘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0.5%니까 0.5%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이걸 고객한테 2%대로 빌려주잖아요. 그럼 1.5%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건데, 이게 금리가 낮을 때 레버리지가 좋아지겠어요?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높을 때 레버리지가 좋아지겠어요? 네, 당연히 높을 때 좋아져요. 지금처럼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0.5%에 빌려와서 고객한테 1.5% 정도 남겨먹고 이렇게 빌려주는 것보다, 금리가 시원하게 한 5%일 때 고객한테 8%, 9% 빌려줘서 3, 4% 남겨먹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은행주는 금리가 높으면 유리해요. 되게 간단하죠. 예대 마진이 주 수익원이니까. 그럼 이걸 보고 파악하면 수익이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난다니까. 보세요. 지금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위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3월에 위기 상황 때 제로금리로 확 떨어뜨렸죠. 그럼 이게 예대 마진이랑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기준금리 보여드린 거랑 같은 시기에 은행 업종 ETF 지수거든요.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죠. 네, 금리가 서서히 오르니까 주가도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금리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작년 3월에 갑자기 금리를 낮추니까 미친듯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횡보를 하죠. 이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연준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시행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마지노선이다, 이 이야기를 확실히 했어요. 굉장히 센 어조로.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산 거예요. 저도 샀고요. 이때 그냥 사면은 이제 지수 다 오르는데 얘는 이제 더 빠질 위험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제로금리인데 마이너스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가 당연히 오르죠. 이게 은행이라고 천천히가 그게 아니라 신한지주 같은 거 KB금융 그때 은행주 막 10%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도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은행주 같은 사업 영역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 정말 마음 안 졸여도 되거든요. 금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섹터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채권 금리예요. 채권은 왜 보여드리냐면 얘를 보면 보험주가 그렇게 쉽거든요. 보험주는 은행이랑 다르게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는 고객한테 보험금을 잔뜩 예치를 받아요. 보험금 진짜 많이 내잖아요, 우리. 근데 그걸 몇십 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주는 고객한테 나중에 30년 뒤에 돌려줄지언정 지금 돈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를 해요. 근데 이 몇십 조 되는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데 넣진 않아요. 그럼 회사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니까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다 거의 다 채권에 투자해요. 그럼 얘네는 주 사업 모델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채권 금리 보면 보험업종 그냥 아예 확정적으로 먹거든요. 채권 금리도 기준금리랑 같이 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시장 은행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채권 인기가 없어져. 누가 채권을 사요? 은행 가도 채권보다 더 금리 훨씬 많이 주는데.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면 반비례하는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바닥 찍고 좀 턴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같은 기간 그래프예요. 네, 이렇게 생긴 거 네, 같이 움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채권 수익률이 주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진 않아요. 그러면 202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가는 기준금리가 다시 오를 거잖아요. 연준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곧 오를 거다라고 하면 이 보험업종이 꿈틀댈 거라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다가 채권 수익률이 곧 높아질 거야 라고 하면 보험업종도 수급이 확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시면 네, 먹어요. 수익이 진짜 난다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험업종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곧 내년이면은 그동안 정부에서 손해보험료를 못 올리게 했거든요. 국민들 그 통신비랑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못 올리게 했는데 이제 보험사가 곧 파산하겠다 죽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이제 올려라 라고 하는 호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업종은 지금 상태에서 유효한 업종이 되는 거죠. 몇 달 전에 이쪽 트레이더들 모임에서 난리가 났어요. BDI 지수 봤어? 컨테이너 지수 봤어? 이 말을 했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트레이더들은 전부 다 이쪽에서 다 보는 게 비슷하구나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돈 세게 벌겠구나 이게 0.1초 만에 다 머리에 박혀요. 그래서 실제로 다 돈 벌었어요 그걸로. 그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조금 지났지만 근데 아직 진행 중인 건 맞아요. 네, 이게 BDI 지수인데요. 발틱트라 인덱스예요. 이건 벌크선 지수고요. 방금 말씀드린 컨테이너 지수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로 보거든요. 그러면 벌크선이랑 컨테이너 지수가 대체 뭐야? 벌크선은 곡물, 원자재, 원유 같은 그 완전 원료 수송하는 해운 지수고요. 컨테이너는 전자제품 같은 완제품 수송하는 해운 지수예요. 네, 그러면 벌크선이 뭐고 컨테이너선이 뭔지 알았죠? 그럼 일단 컨테이너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몇 달 전에 난리가 난 게 이 부분인데 그럼 컨테이너 선 하면 사람들은 바로 HMM이 떠올랐을 거예요. 트레이더들은. 이게 HMM이라는 회사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이에요. 사업보고서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 사업 영역을 보시면 컨테이너가 압도적으로 많죠. 벌크선보다. 네, 이 회사가 대표적인 컨테이너 해운 회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HMM을 바로 떠올렸던 거예요. 그럼 HMM은 실제로 어떻게 됐나 한번 봐볼게요. 네, 딱 지수 샷 나오는 부분부터 바로 정말 미친듯이 올랐어요. 정말 미친듯이 올랐어요. 저는 못 먹었는데 이거 미친듯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됐던 게 컨테이너선은 유럽 쪽에서 이제 작년 3월 이후로 봉쇄가 되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딸려서 이게 컨테이너 지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벌크선 지수가 따라 오르기 시작했어요. 벌크선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직 엄청나게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만 딱 틀었는데 이것도 컨테이너 이후에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페노션이라는 회사였어요. 여기 보시면 벌크가 68%죠. 컨테이너는 9%밖에 안 되고 탱커선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 이상 다 벌크 물량이에요. BDI 지수 봤으면 다 페노션을 떠올렸을 거예요. 대부분. 네, 그래서 주가를 보면 이렇게 턴하는 지점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뭐 80% 되거든요. 저는 이쯤 가격대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재무제표마저 가지고 있어서 네, 회노션은 정말 좀 자신있게 너무 마음 편하게 들어갔어요. BDI 지수가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그 추세가 꺾이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또 뭐 있어? 네, 나머지 영역은 제가 좀 빨리 갈게요. 네, 구리, 풍산, 아연, 고려아연, 카프로라탐, 카프로. 네, 다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반도체, IT,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 다 쉬운 주식에 속해요. 다 찾아보면 반도체 시세라던가 디스플레이 업황이라던가 이런 거 금방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정말 네,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쉬운 주식을 섹터를 잘 찾아서 쉬운 주식에 확정이 나면 이걸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도 재무제표 같은 것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도 잘 봐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시장이 고평가면 조금 덜 사야 되고 좀 시장이 살만한 지수면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자신 있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미료처럼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같은 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시장 흐름 상관없이 잘 쌓아 나가시는 탑 트레이더 분들의 비법이었어요. 정석적인 걸 가르쳐 드렸고 더 이상 뭐 바이오 임상 찌라시 듣고 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만 뭐 맹신하고 그렇게 도박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잘 수익을 착착착 쌓아 나가셔서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진심이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차고 진실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